홈팀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콜로 무아니는 중앙에서 움직임이 유연한 스트라이커로 마무리와 연계 모두의 강점을 보인다. 콘세이상은 빠른 드리블과 커신 움직임으로 측면 돌파에 능하며 케프렌 튀랑은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기여도가 뛰어난 자원이며 유벤투스는 전방 3톱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하는 전개를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콘세이상의 측면 침투와 페널티 박스 진입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쉽게 흔들어 놓는 주요 루트가 된다. 수비 시에도 3백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고 중원의 압박 타이밍이 빨라 세컨드볼 확보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원정팀 웨다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드라이버는 측면 돌파에 능하고 모우피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하는 자원이며 라이히는 중원에서 수비적 조율을 담당하지만 패스 연결과 탈압박에서의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 웨다드는 양쪽 풀백이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볼을 잃은 이후 수비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그로 인해 측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빠른 침투형 윙포워드에게 연속된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중원에서도 1차 저지선 형성이 늦고 수비라인과의 간격 조정이 일관되지 않아 뒷공간 커버에 구조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수비 대응 타이밍이 늦고 전술적 압박보다 개인 수비 의존도가 높은 불안정한 조직력을 드러내고 있다. 유벤투스는 콘세이상과 케프렌 튀랑 중심의 공격 루트가 명확하게 전개되며 3백 기반의 수비 안정성도 겸비한 팀이며 웨다드는 측면 수비 리커버리와 전환 속도에서 명백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술적 응집력 부족 또한 실점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이 매치는 콘세이상의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반복되며 유벤투스가 흐름을 쥐고 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며 결국 조직력, 압박 타이밍, 전개 속도 모두에서 앞서는 유벤투스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매치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음바페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결정력으로 중심을 잡고 있고 디아즈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발베르데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패스 전개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며 레알은 전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하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속공 전환이 날카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고 특히 4-4-2 전술 아래 음바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니어포스트 타깃 플레이는 결정적인 득점 루트로 작용하고 있다. 원정팀 파추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세 론던은 전방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드리시는 측면 드리블 돌파는 위력적이지만 마무리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고 몬티엘은 중원 수비형 미드필더로 템포 조절에 기여한다. 하지만 경기 중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하프라인 뒤 공간을 상대에게 내주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한다. 특히 수비 블록이 낮고 미드필더 라인이 늦게 따라붙기 때문에 상대 강팀에게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레알은 음바페와 디아즈를 활용한 좌우 템포 조절과 침투 타이밍이 매우 정교하다. 파추카는 중원 압박 약화와 간격 붕괴로 인해 수비에서 불안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경기 흐름상 레알이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가며 우세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홈팀 잘츠부르크 포메이션은 4-4-2이며 바이두는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직접 돌파와 컷인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네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에 적극 가담하며 가와무라는 수비라인 앞에서 패스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리그 상위권 전력을 갖춘 유럽팀으로 유소년 육성과 하이프레싱 전술의 정립이 강점인 팀이며 하지만 이번 맞대결에서는 중동 강호 알 힐라를 상대로 전방 압박이 쉽게 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중앙에서의 피지컬 밀도와 압박 탈출 기술에서 약세를 드러낼 경우 본래 강점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원정팀 알 힐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모두 탁월한 피니셔 유형이며 칸노는 중원에서 강력한 수비 압박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유럽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전개한다. 알 힐랄은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했던 사비치를 중심으로 미트로비치, 쿨리발리, 네베스, 야신 부누 골키퍼 등 전력 구성이 매우 탄탄하고 단순히 유럽팀이라는 이유로 잘츠부르크가 우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전력 차이는 오히려 알 힐랄이 앞선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특히 미트로비치와 사비치 모두 대회가 거듭될수록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어 잘츠부르크 수비진이 90분 내내 이들을 억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알 힐랄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와 유럽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팀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전개 흐름을 만들고 있고 잘츠부르크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의 전환 능력은 있지만 상대의 높은 개인 기량 앞에서
이 장점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경기는 알 hillal이 중심을 잡고 풀어나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홈팀 사우디아라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알 셰흐리는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가 준수한 자원이지만 결정력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고, 알 사하피는 좌측 윙에서 돌파 능력은 있으나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알 아부드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 역할을 수행하나 유럽파에 밀려 실전 감각이 저하된 상태고, 사우디는 유럽 출신 용병들이 대거 유입된 자국 리그의 변화 속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격 전개는 측면을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크로스 완성도와 마무리에서 지속적인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방 압박 강도도 낮고 측면 수비 커버 속도 또한 느려지고 있는 흐름이다. 원정팀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메이션은 5-4-1이며 이사야리는 역습 시 빠른 침투가 가능한 자원이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스파이서는 수비적인 헌신도가 높은 중원 자원이며 몰리노는 탈압박과 공간 커버 능력에서 비교적 안정감을 주는 선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철저한 수비 중심 운영을 바탕으로 파이브백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최종 수비 라인 바로 앞에 4명의 미드필더를 세워 두 줄 수비 형태를 구축하고 있고, 측면 수비 조직이 잘 짜여 있고 박스 근처에서는 집중 수비로 상대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공격에서는 롱볼과 순간 역습 외에는 위협적인 루트가 부족하지만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춘 운영으로 경기를 끌고 가고 있다. 이번 매치는 사우디의 공격 흐름 부재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밀집 수비 전술이 맞물리며 전반적으로 루즈한 경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공격이 풀리지 않는 사우디와 실점 억제에만 집중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전략이 충돌하며 이 경기는 승부 없이 끝나는 흐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기다. 홈팀 미국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게망은 전방에서 압박과 제공권 모두 활용 가능한 스트라이커고, 맥글리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경기 템포 조절을 담당하고 있으며 틸만은 이선에서 유연한 공간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결정적인 위협을 만들어내는 자원이며, 미국은 전체적인 라인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팀이며, 특히 중원에서의 간결한 패스 흐름과 측면 크로스 패턴은 공격 전개의 핵심 축이다. 원정팀 IT 포메이션은 4-4-2이며 피에로는 빠른 침투를 통한 뒷공간 활용 능력이 있는 자원이며, 디드스는 측면에서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수비 가담에서 불안 요소가 많고, 장자크는 중원 압박 능력은 있으나 볼 연결과 전진성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주전 수비수 두베른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며 수비라인 안정감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라인 간격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 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압박을 견디는 조직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포지션 간 거리 조절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며, IT는 수비 핵심 결장과 함께 전술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 경기는 미국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장악하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전개 흐름이다. 홈팀 맨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피지컬 우위를 동시에 갖춘 핵심 피니셔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볼 전개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마르무시는 세컨 라인에서의 공간 침투와 연계가 뛰어난 자원이며,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 특유의 전술 컬러를 바탕으로 볼이 있는 지역의 수적인 우위를 형성하며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 팀이며,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구간에서 볼의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흐름을 전술적으로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정팀 알 아인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바는 제공권을 통해 이선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전방 옵션이며, 카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바스는 좌측 라인을 중심으로 빠른 침투와 컷인을 시도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RI는 전체적으로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방 압박의 강도 또한 일정하지 않고, 수비 라인이 얇아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구간에서는 반복적인 뒷공간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맨시티는 점유율 장악을 통한 체력 소진 유도와 볼 소유 흐름의 안정성 모두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RI는 맨시티의 템포 조절과 패스 회전에 대응하기엔 체력적, 구조적 부담이 큰 편이며 경기 흐름상 맨시티가 상대를 지치게 만들며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홈팀 도미니카 공화국 포메이션은 5-4-1이며 로메로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는 타입이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 능력은 부족하고, 레이에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간결한 패스를 수행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전진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모르셸은 수비적인 안정감은 있으나 템포 전환과 패스 방향에 제한이 많은 자원이며
전체적으로 도미니카는 수비적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을 반복하며 최종 라인 수비 뒤에 4명의 미드필더를 촘촘히 세워 수비 안정화를 우선시하는 전술을 지속하고 있고, 하지만 공격으로의 전환은 매우 더디고 역습 시도에서도 결정적인 침투 루트가 자주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팀 수리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마가렛은 중거리 슈팅과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자원이지만 기복이 크고, 커크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개 흐름을 조율하지만 과감한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다. 주비타나는 역습 시 빠른 침투를 보여주긴 하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수리남 또한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뒤 롱볼과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중심의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하지만 빌드업이 단조롭고 공격 전개 시 전방 숫자가 부족해 슈팅 찬스로 연결되는 장면이 적고,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은 안정되었지만 공격 시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전술 구조로 인해 득점보다 실점 방지에 치중하며 루즈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공격 템포와 침투 패턴 모두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후반 90분이 별다른 전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무승부 구도다.